더 롱거 텔레그램, 더 긴 전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. 중국이라는 이 나라, 빅2의 한 나라가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이런 시각 좀 어떻게 보십니까, 대표님? 냉전 시대 소련에 비해서 중국은 훨씬 더 훨씬 더. 유능한 아하.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, 오히려 냉전 시대 때 대소봉소의 정책보다 더 치밀하고 네.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된다. 음. 제가 이렇게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좀 갈라치기예요. 그러니까 중국의 리더십 내에서도 네. 이 지배 엘리트 그룹에서도 시진핑과 다른 지배 엘리트 사이에 갈등이 있다. 네. 그래서 그 갈등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. 둘 사이에 이제 균열을 잘 또 활용해야 된다.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또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. 이렇게 그래요?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이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계속 중국의 주석으로 또 공산당 총석으로 있을 땐 굉장히 공세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네.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중국을 상대로 해서는 봉쇄에 좀 방점을 찍고 봉쇄, 예. 그 과정에서 중국 내부에서 이제 정치 엘리트 사이에 균열이 발생을 해서 혹시 뭐 시진핑의 리더십이 좀 바뀐다든지 네. 혹은 뭐 이제 주석직 임기가 끝난다든지 그래서 일종의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. 그래서 중국 지도자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 공세적으로 나오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진핑 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 중국의 지도자를 노리는 사람은 좀 더 온건하고 좀 더 민주적이고 네. 그다음에 미국의 이익을 또 인정을 하는 그런 좀 온건한 지도자를 갖다가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네. 만들 수 있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. 작년 7월에 폼페이오가 네.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 시진핑을 인정 안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. 그 프레지던트라는 그 용어를 빼버렸지 않습니까? 그 네. 주석으로 예. 네.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 시진핑은 위험한 지도자, 모험주의로 나간다고 보고 사실상 정권 교체론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네요. 이제 이 시진핑 총석이 혹은 주석으로 대표되는 이제 지도자, 네. 또 중국 공산당, 중국 정부, 중국 인민은 일종의 하나다. 하나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중국 그 전문가들이 그런 레토릭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그 덕인 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중국 지배층 그룹에서 또 공산당 내에서 또 공산당과 정부 사이에서 또 정부와 인민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네. 갈등이 존재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도 글쎄요라는 반응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세계 질서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또 최근에 이제 홍콩 사태 네.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의도는 중국식 체제를 좀 세계화하는, 그러니까 중화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네. 이 지금 보고서를 비롯한 이제 좀 대중 강경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중국 분석을 한 10년 넘게 했던 사람이 최근에 이거에 대한 좀 반박의 글을 썼어요.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건 맞지만 그게 중화 질서를 갖다가 타국에 강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세계화하려고 하는 네.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. 중국이 원하는 바는 일종의 그 이제 민주주의, 자유민주주의, 자본주의 체제와 공존을 하는,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모델을 꿈꾸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뭐 자본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중국식 체제를 세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다. 우리가 냉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념을 수출하는 전쟁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줄 세우기 전쟁이에요. 예, 세계를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얼마나 추종 국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. 근데 지금 중국에 그렇게 줄 서는 나라 있습니까? 중국의 이념에 열광하는 나라 있나요?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래 관계로 보는 경쟁인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미중 갈등을 헤게모니, 이 패권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과거에 중국은 뭐예요? 세계 경제에서 일종의 세계 공장으로 불렸어요. 그렇죠. 그죠? 세계 공장으로 불렸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중국은 또 앞으로 중국은 뭐냐면 세계 시장이 되는 거예요.
거의 모든 나라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? 경제예요. 경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과 등지고 있으면 이게 그렇다고 미국이 뭐 그런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 경제적으로 우대를 해주냐? 그것도 네. 아니에요. 얼마 전에 바이든이 발표한 게 뭐예요? 바이 아메리카예요. 그러니까 말로는 동맹국들 같이 가자라고 해놓고서 뭐예요? 보호주의 색채를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중국은 갈수록 세계의 시장화가 되고 있고, 네. 예, 예. 미국은 아직까지 이 지금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바이든 행정부로서 굉장히 좀 그 딜레마인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이렇게 자유무역주의를 다시 이제 좀 복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? 네. 그렇게 때가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? 트럼프란 말이에요. 국내 정치, 국내 문제 해결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. 아, 예,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다. 상황이 그렇다.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떤 세계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미국이 어떤 다시 한번 번영의 기대와 희망을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동맹으로부터 불러일으키기에는 국내 상황이 너무 절박해가지고 도저히 지금의 어떤 미국 시스템으로는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근원적 사회 개혁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 간 거니까. 근데 기후 변화는 이게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일종의 미중 관계 더 네. 나아가서 이제 국제 질서의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그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. 그러니까 2009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중국의 주석은 후진타오였죠. 그러니까 중국 후진타오 정권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런 거였죠. 야, 미국 너희들은 지금까지 배출할 거 다 배출하면서 다 해놓고 네. 개발도상국인 이제 이게 하려고 중요한 하니까, 거예요. 네.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 음. 탄소 배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면서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어떻게 달라졌습니까? 일단 중국이 자기들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. 더 중요하게는 자기도 기후변화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. 그래서 2060년까지인가요? 네.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.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갈등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시진핑과 바이든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오케이. 그렇지만 기후 이 변화 문제, 기후 위기 문제 관련해서는 협력을 강화하자. 그래서 이게 이것이 잘 협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네. 다른 미중 간의 갈등 요인을 갖다가 좀 주변화하고 좀 완화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어떤 신냉전이라든지 네. 튜키디스의 함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울한 불안한 시나리오를 기후로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뭐